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우리 학생들 겨울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이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우리 학생들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이 겨울방학은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성적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대입은 내가 원하는 진로와 꿈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이 성적 향상과 더불어서 또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이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적의 입시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수시 상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입시계의 전설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이제 우리 예비 고3 수험생 여러분은 9월 초면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이제 첫걸음 내딛는 시점입니다.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서 좋은 결과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수시 지원의 방향을 잡아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진학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아십니다.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지금 이제 예비 고3들에게 겨울방학은 선행학습의 시기보다는 고2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학습 플랜에 대한 또 실천 계획을 세우는 시기라고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고3 학습법에 대해서 저희 TBS 기상대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시계의 애정남이시죠.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2015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주 지났죠. 아마 고3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올 시간보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더 생기는 시기가 이제 고3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공부만 하시기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 수시에 대한 얘기, 좀 윤곽을 좀 잡아나가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한 가지치기를 좀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방향을 잡아가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1월 22일까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수시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상담 원하는 학생들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요. 교사의 꿈을 갖고 있는 예비 고3 학생의 어머니를 한번 만나볼 건데요. 수시에서 유리한 전형과 희망대학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희망대학의 지원 가능성이 좀 적다면 국어교육과 또 영어교육과 중심으로 가능한 서울시내 학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교원대 진학해서 선생님이 되고픈 고2 여학생 어머니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학생이 고3 되는 건데 네. 학생은 뭐라고 하던가요? 좀 실감을 하는 것 같던가요? 많이 힘들어하고요. 아, 그래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이 또 좋은 그런 방향을 잡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김호성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어머니 김호성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우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머니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네네. 예, 오늘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교사가 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대학에 지금 어떤 전형이 딸에게 유리한지 궁금하고 이 시점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점, 앞으로 이제 어떤 전형이 또 적합한지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방송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의 어머니이신데요. 사전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중심으로 분석을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우선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내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2등급, 수학은 3.57등급, 영어 2등급, 사회는 3.08등급, 평균 2.65등급입니다. 자, 내신 주요 과목 추이 살펴볼까요? 국어는 3에서 1등급, 다시 3등급으로 등락을 보였고요. 자, 수학은 1학년 때 4등급, 2학년 때 3등급 상승했습니다. 자, 영어는 1학년 때 계속 2등급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경제 5등급, 사회문화 6등급, 평균 2.88등급이고요. 자, 6월 모의고사와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 B형은 2에서 1등급으로 점수가 상승했고 수학 A형은 3등급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1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탐구 과목은 윤리와 사상이 경제로 바뀌고 한국지리가 사회문화로 바뀌면서 각각 등급들이 약간 하락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자, 교내 활동을 보면 1학년 1학기 때 학급 회장했고요. 그다음에 또래 상담 교육을 10시간을 이수했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 생활 예절반 활동을 했고요. 자, 개인적인 봉사 활동은 1학년 때 30시간, 2학년 때 12시간 했습니다. 자, 방과후 학교는 1학년 때 11개 강좌에 220시간 수강했고요. 자, 자기도 학습은 무려 1학년 때 644시간 했습니다. 네. 자, 독서 활동은 1학년 때 3권, 2학년 때는 11권이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자, 수상 내역을 보면 1학년 때 과목 우수상으로 사회와 문학 1에서 수상했고 2학기 경제경시대회 3등 했습니다. 학생 탐구 연구 논문 발표대회 3등, 그 다음에 모모학생 표창,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윤리와 사상 경시대회 장려상 3등이죠. 그 다음에 과목 우수상으로 화법갑 장문, 그 다음에 독후감 쓰기 대회 2위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1지망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입니다. 자, 2지망으로는 공주교대 초등교육과 여학생 고교 성적 내신 우수자 전형입니다. 자, 3지망으로는 동국대 국어교육과 두드림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다양한 비교과 활동 그리고 또 국어와 영어 교과에서 보면 학생이 교과와 수능 모의고사 성적 다 상대적으로 이제 우수한 부분인데요. 아마 그래서 더 진로를 국어 교육과 영어 교육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분석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성적부터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능형 모의고사나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반적으로 이제 국어랑 영어 성적은 꽤 이제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수학 성적은 이제 그거에 비해서 조금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어떤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 과목 2학년 2학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상승하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 눈에 띕니다. 자, 반면에 이제 구역과 활동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보내온 자료에는 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이제 다 아직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일단 먼저 크게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우리 학생의 기본적인 이제 기록 내용을 봤더니 그 세부 능력 특기사항, 각 교과별로 세부 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기록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이 이제 일부 수상 기록도 본인이 어떤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 외 기록들이 이제 전무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전공 적합, 교직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또는 국어 과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실제 나타날 수 있는 독서 활동이나 봉사 활동, 그 다음에 뭐 진로 활동, 그 다음에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이 기록이 없고, 심지어는 행동 특성 종합 의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록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기록이 아마 2학년 때 계속 이어진다라고 아마 가정하면 조금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1단계 서류 전형이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이다 보니까 그런 1단계 서류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학생부의 그 부분이 역시 이제 좀 관건이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완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제가 어머님 전화 통화 됐으니까 먼저 질문 하나 어머니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네네. 혹시 이게 지금 2학년 때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 학생이 생각하기에 전공과 관련해서 네. 적극적으로 활동한 부분이 좀 많은 건지, 1학년에 비해서. 어머니가 보시기에 1학년에 어떻습니까? 비해서는 동아리 활동도 교육적으로 네. 지금 학교에서 주최하는 제일 큰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뭐 비교적 1학년 때보다는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예. 아직 기록이 안 돼서. 네. 아, 기록이 안 된 거군요. 그럼 2월 네. 말까지 뭐 기록이 다 채워질 텐데, 네. 그러면 이제 2학년 생활기록부 내용이 이제 1학년과 달리 조금 더 이제 그런 이제 네. 교내 활동이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전공 적합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의욕들이 많이 보여진다면, 예. 저는 3학년 1학기 때 교내 활동 일부만 추가하여 실제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를 뭐 진행해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지만 지금 2학년의 어떤 기록 내용이
전체 다 봤을 때 1학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혹시나 최종 판단이 되면 그때는 조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유보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네. 2학년 때는 좀 활발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기록이 다 안 돼 있는 네. 상태였었네요.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한국교원대와 공주교대, 동국대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도 조금 진단을 해주셨는데 어떤 전형들이 또 적합할까요? 예, 일단 뭐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우선순위를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이제 논술고사 전형인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초등교육에 관련된 이제 그 교직을 좀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 초등교육과가 이제 교육대학 이외에 이제 제주대학교나 한국교원대학교 이화여대가 있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논술고사 전형인데 이 전형을 우리 학생이 조금 적합하게 준비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1순위를 잡았고요. 자, 2순위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교육대학교인데 여기는 수시보다는 정시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을 좀 고려하는 게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1단계 서류를 하는 그런 교육대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경인교대나 부산교대, 춘천교대 이렇게 3개 대학뿐이고 대부분의 대학은 1단계 때 학생부 교과를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좀 이렇게 월등히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3순위에는 교직 과목이 개설된 국어국문학과, 물론 아까 영어교과도 얘기했으면 이제 영어국문학과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중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결국 수시에는 논술고사 전형을, 정시에는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학생에게 조금 더 우선순위적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 논술고사 준비가 임무이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좀 독서량이 좀 많고 2학년 때 어느 정도 대학 기출에 대한 그런 글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됐으면 3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논술고사 준비를 할 수 있는 건데 실제 3학년 올라와서 논술고사 준비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경험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땐 더욱더 정시에 주력하는 것이 좀 더 옳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계 학생에게 유리한 국어 영어 성적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 성적이 조금 낮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정시에 주력하는 그런 부분 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그런 수시 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아까 논술고사 같은 것을 일지망으로 1순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네,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우선순위별로 짚어주셨고 또 학습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이죠. 한국교원대 그리고 공주교대, 동국대학교의 특징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한국교원대부터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교원대학교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이 이제 학생부 종합입니다. 자, 국어교육과에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올해 이제 고3 대상으로 내년 입시에서 이제 18명을 뽑을 예정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4개 영역 등급합이 이제 10등급 이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대학이나 이제 교원대 같은 대학들은 이제 주로 이렇게 수능 체제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자, 선발 방법으로는 1단계 서류 75%에 학생부 교과 25%로 3배를 뽑는데 역시 이제 학생부 교과가 좀 주요하게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2단계 때는 서류 60%에 학생부 교과 20%에 이제 면접이 추가가 됩니다. 실제 이제 학생부 교과는 교원대나 이제 교육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 과목을 다 이제 석차 등급이 표시된 과목은 전부 다 전 과목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평균 등급이 아까 국영수사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2.77 등급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서류 심사 및 면접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서 이제 뭐 가나 다라에 해당하는 그 대학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작년 입시 결과 때 보면 경쟁률이 약 5.7대 1이고 1단계 합격자 평균의 학생부 등급이 대학 발표 기준으로 1.9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평균 학생부 등급은 2.0등급. 주로 이때 2단계 때는 면접은 전부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결국 면점은 실제는 변별력이 없고 대부분 다 1단계 점수가 결국은 변별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교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전 과목을 반영한 게 아니라 국영수사 4개 교과에 이수 단위를 고려하지 않고 반영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학생부 교과 성적과 함께 서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주교대 보겠습니다. 자, 공주교대는 이제 고교 성적 내신 우수자 전형으로 역시 이번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가 되는데, 실제 일반적인 교육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보다는 학생부 교과로 뽑는 게 수시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일부 대학은 이제 무슨 이제 서구인재나 이런 이름을 걸어가서 학생부 이제 종합을 좀 뽑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다 학생부 교과로 수시, 정시는 수능 4개 영역과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교육과 여학생 158명 이제 뽑는 거죠. 자, 여기도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합이 이제 10등급으로 똑같이 교원대와 같습니다. 자, 1단계는 학생부 100% 3배수죠, 교과죠. 자, 2단계 때는 학생부
90.2%에 면접 9.8%가 들어갑니다. 뭐 면접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제 대학들의 면접과 유사하지만 워낙 교육대학 특성상 교직과 관련된 그런 인성 면접이나 교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특이하게 많이 묻는다. 그래서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그 초등교육과 여학생 같은 경우는 합격자 평균 학생부 등급이 1등급 초반대 정도, 약 1.2등급대가 나왔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남학생에 네. 비해서.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보시겠습니다. 두드림 전형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인데요. 여기는 이제 국어교육과에 4명이 뽑습니다. 여기 이제 중등 교원이죠.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자, 1단계 서류 100%에 3배수고 2단계 때 서류 70과 면접 30%가 들어가는데 실제는 여기가 이제 서류 평가에서 보면 교사 추천서를 받지 않고 학생부가 자기소개서만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공 적합성, 결국 교직과 관련된 인성, 그다음에 교직과 관련된 나눔과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들이 각 교과 선생님들의 세분력 특기사항, 그다음에 본인의 독서 능력 이런 부분들을 좀 주로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입시 결과는 대학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부 등급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상승하고 있는 학생이 상당히 유리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내 활동의 교사 기록 부분, 결국 세분력 특기 사항과 그다음에 이제 행동 특성 종합 의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은 지금 이제 예비 고3이잖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노력에 따라서 수능 점수도 얼마든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일 텐데 백분위가 올라갔을 때 그러면 도전 가능한 대학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4개 영역 백분위가 약 318%, 표준 점수로 환산하면 483점으로 이제 작년 고1 그 집단에서 나왔는데요. 일단 지원 가는 대학은 국어교육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원광대 정도가 이제 지원 가능하고요. 백분위를 5% 상승시키면 이제 순천대나 계명대 국어교육과, 그다음에 10%를 상승하면 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그다음에 15%를 상승시키면 영남대학교나 강원대 춘천 캠퍼스 국어교육과가 이제 적합합니다. 실제는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나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는 백분위보다는 표준 점수로 비교하면 534점, 우리 학생의 483점보다 무려 한 50점 가까이 높은 점수가 이제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주교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이보다 한 10점 정도가 낮은 522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이제 고2 때 11월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보낸 그 상담 신청서에서 궁금했던 부분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이 두 개 과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소재 대학 가운데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 실제는 뭐 정시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고2의 그 성적으로는 뭐 지원 가능 대학은 솔직히 지금 이제 없지만 이제 우리 학생이 성적을 오를 경우에는 뭐 모든 대학에 다 지원 가능하고요. 이제 수시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논술고사를 보는 그런 이제 수시의 경우에는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성적으로 충분히 다 충족하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 대해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사범계열 학과를 뽑는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를 뽑는 모든 대학은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뭐 학생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화면 통해서 궁금해했던 내용, 질문과 답변 내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부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호성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학생이 아직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좀 추천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제 대학원들이 이제 주로 이제 초등교육과나 아니면 이제 국어교육과, 주로 이제 어떤 서울권, 중위권 이상의 어떤 대학들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보다는 논술고사 전형으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일반 전형이죠. 초등교육과 40명 모집하고요. 여기는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입니다. 논술 70%에 학생부 30%인데 저 이화여대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이 약 100분 정도가 되고 총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뭐 인문계열 1과 인문계열 2로 이제 구분하여 실시가 됩니다. 자, 인문계열 1의 경우에 이제 우리 학생이 해당하는 부분이죠. 영어 제시문이 포함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영어 제시문이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이제 최근 이화여대 논술고사 같은 경우가 이제 질문의 요지의 정확한 파악, 그다음에 뭐 간단 명료하고 논리적인 답변, 고교 과정에서 터득한 어떤 관련 주제의 지식을 종합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기존 교과 능력의 단순한 개념을 묻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징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추천할 내용은 동국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국어, 국문, 문해 창작학부에 10명 학생 모집합니다. 자, 여기는 따로 이제 국어교육과에서는 실제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가 제가 이제 이 해당 학과로 이제 교직 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이제 해서 이제 추천해 드리는데, 여기는 2개 영역 등급합이 4고 논술과 학생부 교과의 비율이 6대 4의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여기는 지금 논술고사 특징은 동국대학교는 시험 시간은 120분이고 제시문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특정 종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통합 교과형 논술이기 때문에 실제는 어떤 글자 수를 좀 제한하는 부분에서 최대 이제 1,500자 내외 분량을 한 서너 문제, 그 다음에 한 250에서 350자 분량을 한 두세 문제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신가요? 네, 여러 가지로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또 이제 1년 동안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상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교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만든 전형은 1순위 논술고사 전형, 2순위 정시 전형, 3순위 교직 과목이 개설된 국어국문학과의 논술 또는 정시 전형입니다. 목표 등급은 3학년 모의고사 성적 국어와 영어는 1등급, 수학에 있는 2등급, 사회 탐구 과목 2과목 평균 2등급 이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일반 전형 논술, 동국대 국어국문 문해창작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 그 밖에 논술고사 전형 실시 대학입니다.